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송명곤입니다. 지금 저번에 메르스에 관련해서 대국민 처방전 생활수칙에 대해서 일반 그 메르스나 독감에 걸리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전파될 수 있고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그 메르스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미국의 네이처지 같은 이렇게 돼서 그것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 전염에 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네이처라는 그 저널이라고 하는데 그 학회지는 실험을 기반으로 한 학회지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처지 같은 경우에는 실험에서 결과로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나 임상적인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기 중으로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준해서 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의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 경험적으로나 환자를 보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일반 그 호흡기 쪽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보다 많은 고열 환자를 보지는 못했을 수 있겠지만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6, 7차례 고열 독감을 자가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경험을 벌써 2006년부터 가지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오늘 좀 짧은 시간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긴 이야기를 풀기는 좀 무리인데요. 왜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메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근데 일단 국제 교류가 많아진 탓도 있겠죠. 일단 국제 교류이죠. 두 번째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기후에 이제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변화를 꼽을 수 있어요. 아무리 국제 교류가 한다고 손치더라도 극지방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경이 이제 최근 100년, 50년, 100년 사이에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더워지고 있는 거죠. 그 문제랑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사진상에서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림들 두 가지 종류의 그림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전자현미경을 본 것이나 이런 사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바이러스도 일종의 생명체라고 보지는 않는데 기생하는 어떤 DNA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이러스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생명체 없이 어디엔가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기생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숙주라고 표현하죠. 숙주가 필요합니다. 이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낙타에게 있다가 인간에게 오고 인간에서 또 서로 돌다가 또 인간의 면역력이 강해지면 낙타 쪽에 붙어 있다가 다시 인간이 면역이 약해질 때 낙타 쪽에 다시 붙고 이렇게 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메르스 바이러스,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몇 년 전, 2010년경이었나요? 2009년이었나? 되게 유행을 하면서 메르스보다는 더 강한 위력을 떨쳤죠. 신종플루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죠? 신종플루라고 해서 아주 신종이라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루니까 이제 독감 바이러스인데, 새로운 종류가 나타났다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메르스라든지 출현하게 됐을 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기존의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의 어떤 훈련이 필요한데요. 면역 세포의 훈련이 필요하죠. 면역 세포를 구체적으로 훈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제를 얘기할 때 연착륙, 경착륙 얘기하잖아요. 연착륙. 연착륙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내리는 거고요. 비행기가. 경착륙은 아주 심하게 쿵 박으면서 내리는 걸 경착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연착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을 갖고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옛날 유행했던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지금은 보편적인 또 플루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서 돌아다니고 있고 잘 또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인간의 면역 세포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격리밖에 없는 거죠. 격리. 제일 중요한 대국민 수단이 격리가 됩니다. 격리라는 거는 바이러스 간의 격차를 띄워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사람, 그러니까 낙타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안에 있다고 봤을 때 사람에게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많이 아프고 열이 나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픈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오래된 바이러스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격리 조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사람의 면역 체계에 힘들게 만들었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 아픈 사람 두 사람을 띄워놔야 되는 거죠. 띄워놓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의 면역 체계로 이겨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겨내도록.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줄겠죠. 그럼 바이러스는 잠복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살 곳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낙타를 통해서 될 수 있지만 생존을 하다가 다시 옮겨오고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꼭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모기 같은 걸로 많이 또 전염도 되죠. 모기 안에도 이렇게 옮겨갔다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생태계는 바이러스와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죠. 격리를 하는 것이 가장 연착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네이처지 얘기했지만 네이처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바이러스와 독감의 문제는 메르스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메르스가 신종플루보다는 약하다는 또 평을 얻고 있던데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강한 플루가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착륙이 돼서 이렇게 컨트롤이 잘 돼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시간을 벌어서 사람의 면역력이 훈련이 되지 못하고 갑자기 많이 퍼져나가게 될 때 환자가 급증하게 될 때 환자 급증을 할 때 환자를 지금은 스스로 치료를 잘 못하죠.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될 때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뭐 음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들을 딴 데로 잘 퍼지지 않게끔 환기가 되는 시설을 가진 독립병상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의료 수용 초과를 할 만큼 환자가 급증했을 때 이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수용을 초과할 만큼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각 집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는 다행히 이런 상황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또 계속 출현할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관리의 필요성이 첨가되죠.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생활수칙에서 이제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는 각자 병을 각자 집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것을 격리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환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모성애를 지닌 엄마 같은 분이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하고 약을 받으러 가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밀폐 상황이라는 거를 바이러스라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침에 의해서 이렇게 뭐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의리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어떤 집이 한 채 있는데 방이 있다고 칩시다. 예, 폐쇄 공간이죠. 폐쇄 공간에 이렇게 환자가 한 명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환자는 열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열이 나면서 숨을 막 몰아쉬죠. 열이 나는 사람은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숨이 막 쉬고 열이 막 나고 있어요. 그죠? 바이러스도 많이 증식하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지금 면역 세계도 지금 막 격렬하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몸 안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막 뿜어져 나옵니다.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쉴 때 막 뿜어져 나오고 환자 주변으로 해서 바이러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바이러스 농도가 중요한데요. 이 방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죠. 만약에 이 옆에서 같이 잠을 잔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였고요. 메르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금 센 바이러스들은 이제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이제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농도가 높아서 상대에게 이제 탁 옮겨 붙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바이러스는 자기의 세력의 확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꽉 찼을 때 더 넘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옮겨 붙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키스를 하지 않더라도 공기 중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공기 중에 이렇게 침과 이런 어떤 미세 입자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면역이라는 게 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사실은 잘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런 면역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면역을 모르고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메르스 환자, 신종플루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하는 원리는 그 환자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잡을 수 있는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큰 병원에서 치료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없어요. 이 새로운 바이러스도 그렇고 어떤 환자가 독감 환자가 와도 그에 대한 증상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자에 이렇게 한자가 막 이렇게 탈진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수액을 맞는다든지 염증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다든지 항생제를 쓴다든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성 고열이 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적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면역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생활수칙 뭐 한 5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생활수칙이라는 거는 집단 면역력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은 강의를 통해서 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실체와 면역에 대한 중추와 실체와 관련성에 대해서 베일을 벗기게 되면은 점점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 나타났을 때는 생활 수칙을 이렇게 알려드림으로써 집단 면역력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그 면역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청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집단 면역력 관점에서 대중 계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 생활 수칙을 설명을 드린 거죠. 일단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때 이런 경우에 보통은 면역력이 정상 성인의 기준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보통 간호사를 많이 하죠. 간호를 하고 여자가 이겨내는 힘이 강합니다. 특히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환기를 얘기를 드렸는데 창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창문으로 환기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너무 춥게 바람을 이렇게 쐬면 안 되겠지만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면 바이러스들의 농도가 바이러스들이 날아가겠죠? 하늘로. 바이러스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죠? 가끔씩 이렇게 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밀폐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지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가 프로텍션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실내에서는 실내가 이제 폐쇄 공간이니까요. 폐쇄된 곳에서는 필요한데, 마스크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근데 실외에서는 좋은 공기를 호흡을 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이런 고열자가 뭐 걸어 다닐 일이 만무하지만, 걸어 다닌다 치더라도 바이러스를 오온데 이제 실외에서는 뿌리면 오온데 다 흩어지죠. 농도가 낮아서 감염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뭐 이렇게 엄청난 환자들이 할부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그 필요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반폐쇄 공간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넓은 실내 공간이죠. 넓은 실내 공간, 뭐 지하철도 문이 계속 열리고 이렇게 에어컨으로 환기가 되고, 반폐쇄 공간이 있어요. 실내에서는 이제 감염자가 있을 때는, 그죠? 감염자가 존재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실외에서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폐쇄 공간에서도 물론 본인이 아프면 당연히 껴야 되지만, 반폐쇄 공간에서도 뭐 이렇게 좀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농도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활동을 감소하라고 했는데, 활동 감소. 활동 감소 문제에 있어서는 지능을 많이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공부보다는 인스턴트한 지능을 쓰는, 즉각 응답 지능을 쓰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카톡 이런 부분이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지능 공부는 천천히 읽고 천천히 진행하는 거거든요. 즉각 지능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야 되고, 뭐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특히나 즉각 지능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루 활동량도 줄여야 되고, 지능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활동 감소에서 기본적인 거는 저번에 빠졌지만 휴식이죠. 잠자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겠고요. 일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든지 밤에 숙면을 취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그 이제 생활 수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면역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집단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그 장벽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염의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면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지금 신종플루도 지금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신종플루 그때 유행했던 플루도 지금은 이제 성인에게 있어서는 미열이나 뭐 피로감 정도, 고열까지 가지 않고 피로나 미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경착륙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착륙 방지를 위해서 결국에는 격리도 시행하는 거고요. 일단은 속도를 늦춰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일반인들보다 가장 취약한 사람은 병약자라든지 소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정상인을 위협할 정도의 멀쩡한 성인을 쓰러뜨릴 정도의 새로운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약자라든지 이제 병약자 소아, 그죠? 이런 분들에게 많은 위험을 닥칠 수가 있는데요. 너무 과대한 공포를 갖는 것은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위생수칙이랑 면역에 대한 관리를 또 이런 시기에는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메르스 생활수칙 2로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폐쇄 상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집단 면역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번 메르스 지금 많이 좀 희망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